안녕하십니까, 시경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봐야죠. 물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빠지는 재학생들끼리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상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죠. 이 9평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고 시험을 보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어땠어? 너무 어려웠니?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다고? 굉장히 건방지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배우는 친구인데 점수가 좀 많이 올랐나 보지? 오, 그래요?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급 컷을 놓고 보면은 참 난이도 조정을 적절히 잘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쓱 해설 강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이거 6평에 비해서는 좀 쉬운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특정 변별력 있는 몇 문제가 확실히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컷은 적정 수준에서 잘 맞춰줬더라고.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어느 정도 성공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6평 때 일단 재수생들하고 처음 재학생들 입장에서 마주쳤죠. 그러니까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볼 때는 재학생들끼리만 봤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생각보다 뭐 잘 나오는데 등급이 이러다가 6평 때 처음으로 요 재수생들을 만나면서 너는 재학생이잖아. 재학생들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처음 했을 수가 있는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반수생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6평 때만 하더라도 반수하려고 마음 먹었던 대학생들이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직 기말고사 기간이고 이래서 6평 응시를 안 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반수하려고 마음 먹은 친구들도 다 뛰어든 상황. 재수학원들도 보면 반수반들이 다 모집이 끝나고 진행 중인 상황. 그럼 반수생들이 같이 시험을 본 거죠. 얘네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수능하고 모집단이 굉장히 가까워졌다. 수능하고 가장 가까운 구성의 모집단이 시험을 봤다. 그래서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진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수능 출제 방향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선생님 그러면 9평대로 나오나요? 미쳤니? 그럴 일 없이. 근데 6평과 9평의 그 출제 양상을 보면 올해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큰 틀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잘 안 잡히지? 그래서 우리가 해설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독서 영역은 이런 지문들이 나오겠구나. 올해 문학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 선택 과목은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할 것이고 이 큰 틀이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해설 강의를 듣는 거죠. 이게 예측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난이도를 보면은 일단 예상 컷입니다. 예상 컷. 생각보다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화작은 1등급 컷이 한 92점 정도, 언매는 1등급 컷이 한 87점 에서 89점까지 이제 회사별로 이제 다르게 뜨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원매가 87, 89점 정도 뜨지 않니 지금? 확인 안 했어 등급 컷? 안 했어? 난 관심 없다. 어차피 나는 다 맞아버렸다 이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확인했어 등급 컷? 몇 점 나오디? 아니 등급 컷이 몇 점 네가 확인한? 87에서 보통 89까지 회사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아직은 확정 등급 컷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요 범위가 있어. 그죠? 그랬을 때 화작 기준으로 보면 1등급 92점 정도면은 평가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다.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언매 기준으로 87이 뜬다 문제는 좀 어려웠단데 한 89점 정도까지 이제 1등급 컷이 올라가 주면 보통 평가원에서 1등급을 한 90점 정도에 맞추는 걸 목표로 출제하거든. 그러면은 난이도 조절에 상당히 선방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90점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좀 선방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적절하게 잘 낸 것 같아요. 작년 수능처럼 너무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작년 9월 평가원 때는 등급 컷 아주 난리 났었거든. 화작 1등급 컷 100 막 이랬거든. 그렇게 출제되지도 않았고 적절하게 잘 낸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9월 평가원과 수능을 비교해보면 선생님 이번 난이도랑 비슷하게 수능이 출제되나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수능을 출제하시는 출제 교수님들이 알겠지. 내가 어떻게 하냐?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사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잘 몰라.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난이도 조절하고 또 풀어봐라. 난이도 조절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출제하신 분들도 아니 작년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랬잖아. 컷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본인들은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컷이 확 내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조금만 쉽게 내버리면 컷이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흐름을 비교해 볼 수는 있겠지. 자, 최근 3년간을 보면은 2021학년도에는 9평 1등급이 90점이었어. 수능은 88점. 살짝 어려워졌지.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평 1등급 화작이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이제 화작 언매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지. 선택 과목이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작 1등급 100, 언매 96. 시험이 너무 어땠던 거야? 너무 쉬웠던 거야. 이때 뭐냐면 코로나 세대의 아이들이었잖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6월 평가원 때 살짝 난이도 있게 냈더니 등급이 확 내려가는 거야. 아,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 확실히 공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니네한테 맞춰줄게. 이러면서 좀 쉽게 냈더니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럼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 또 어떻게 돼? 이거 너무 쉽게 내니까 등급 컷이 너무 올라가네. 이러면은 이거 지금 영어도 절대평가고 이거 정시모집에서 애들 못 뽑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서 좀 어렵게 출제했더니 다시 등급 컷이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적정선이 없는 거지.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뭐 애들이 그렇다기보다는 평가원에서 잘 못 맞춘 거죠, 난이도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9평 끝나고 나서 애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국어는 끝. 파이널 기간 동안 국어 안 해도 됨. 특히 화작 선택자들 중에 100점들이 속출하면서 그러니까 애들 왜 이런 거 있잖아. 남은 파이널 기간 생각해 봤을 때 공부의 어떤 비중을 잘 과목별로 안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국어는 완성!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가보니까 어이구 미완성, 내년에 완성해야지 이런 애들. 결국 다 재수생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1교시 끝나고 작년 수능 1교시 끝나고 이미 대학 갈 친구들과 재수할 친구들이 나뉘었죠. 재수생들은 알 거야. 1교시 딱 끝나고 이미 느낌이 왔지? 1교시 시험 딱 끝나고 나서 1년 더. 이 느낌이 왔을 거야. 1교시 끝나면 사실상 결판이 나. 그래서 국어 영역 1교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날 하루에 시험의 향방을 결정하죠.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 최근 2년을 보면은 수능이 더 어려웠다 이거야, 9평보다. 근데 이번에 이제 등급 컷이 이 정도 나왔어?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죠. 근데 이걸 보면서 평가원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 이거 선택 과목별로 이렇게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러면은 화작 난이도를 선택 과목을 화법과 작문을 조금 어렵게 가고 언어 매체를 지금보다 조금 쉽게 가서 이 컷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거야. 이거는 100%야. 왜냐면 선택 과목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2과목 간에 유불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 평가원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가 되는 거라고. 선택 과목 둘로 해서 애들을 나눠놨으면 이게 어느 걸 선택하든지 특별히 누가 유리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긴 할 거야, 선택 과목에서. 근데 전반적인 난이도로 생각해 봤을 땐 평가원에서는 꽤 만족할 법한. 아, 이 정도면은 난이도 조절은 잘했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가면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은 할 거예요. 물론 그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근데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9평보다는 지난번 6평이 더 어려웠잖아.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쉬운 거에 맞춰갖고 공부한다? 그러다가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만 어려워지면 박살나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6평, 9평 중에서 어느 쪽 난이도에 맞춰서 파이널 기간 공부를 할 것이냐 6평 수준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좀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수험생의 자세야. 알겠나요? 자, 9월 모평 EBS 연계율은 50%, 정확히는 뭐 51% 정도라고 이제 EBS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영역별로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했을 거예요. 자, 영역별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자세한 얘기는 해설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적절하게 출제가 됐다.
작년 수능 비문학에서 아주 죽을 뻔했죠. 올해 6월 평가원 비타민 K 아주 막 지랄 났었잖아. 그러면서 애들이 맛이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17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선생님이 보기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출제됐던 독서 영역 중에서는 난이도 한별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변별력도 있으면서 적절한 난이도. 지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읽어내기가 쉽지도 않은 그렇게 지문을 구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굉장히 잘 낸 것 같아요. 네 지문이 출제가 됐고 법률 지문이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죠? 그럼 남은 시간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고난도 독해 연습. 특히 경제, 법,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문에서는 논리학까지. 다시 한번 경제, 법, 과학, 기술, 논리학 이렇게 해서 고난도 독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경찰대 문제나 사관학교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연습. 다 읽고 나서 지문에 대한 이미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문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 문제가 출제된 것인지를 볼 줄 아는 눈.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문학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EBS 체감 연계율이 꽤 높았죠. 이번에 애들이 선생님 EBS 분석의 신 강의를 들은 애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냥 별표, 선생님이 별표로 중요도 표시를 해놨잖아. 별표 빵개부터 5개까지 중요도 표시를 해놨죠. 이번에 출제된 작품들 보면 별표 5개, 4개인가? 5개인가? 다 별표 5개 쳐 있는 작품들이 출제가 됐죠. 애들이 막 영균이! 막 이러면서 이번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 체감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고 7개의 지문 중 3지문이 연계 지문이 출제가 됐죠. 그치? 근데 그리고 이제 비연계 지문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남은 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EBS 마무리 학습 잘 하셔야 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쯤 EBS 공부는 수특은 끝났을 테고 수능 완성 이제 조금 하고 있을 텐데 수특과 수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이 있어. 그게 선생님이 EBS 강의에서는 출제 가능성을 다 표시를 해놨지. 출제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이번에 보면은 거의 당연히 100% 적중이었는데 출제 가능성 측면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한 별표 5개 친 작품들만 바바박 연계가 되죠. 그런 지문들 중심으로 마무리 학습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비연계 작품들도 이번에 고전시가 비연계 그게 꽤 긴 지문이 출제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고생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고전시가는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 그래서 연계와 비연계를 균형 있게 학습을 하되 문학은 EBS 연계 학습을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특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보면 화작은 이번엔 너무 쉽게 출제됐어 인간적으로. 합법과 전문 융합 지문도 나오고 했는데 지문 유형에 대한 공부,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되 화작 선택자들은 잘 들으세요. 수능은 이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까 화작과 언매 이 1등급 컷의 차이를 봤지? 당연히 화작은 좀 어렵게 가려고 노력할 테고 언매는 살짝 쉽게 가려고 노력할 거야. 물론 노력할 거기 때문에 평가원 의도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화작이 안 되겠다. 이거 화작이 컷이 이거 너무 높은데 조금 어렵게 내야겠는데 했다가 갑자기 훅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야. 작년 수능이 그랬거든. 알겠죠? 작년 수능 역시 화작과 이 언매가 자꾸 표점이 높게 나오니까 이걸 맞춰가다 보니까 수능날 갑자기 화작이 확 어려워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화작 선택자들은 선택 과목 화작 끝까지 놓지 말고 공부하셔야 된다. 나 이번에 화작 다 맞았어. 그냥 시험장 가면 돼. 그러다가 한 3개 틀린다 시험장 가면. 알겠죠? 그 다음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약간 어렵게 느꼈을 거야. 문법 문제도 쉽게 답이 도출 안 되고 그냥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선택지를 봤을 때 이것도 따져야 돼, 이것도 따져야 돼. 이것도 따져야 돼, 이것도 따져야 돼. 이런 식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좀 적용 과정에 섬세하게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 그게 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매체 지문이 살짝 기존에 출제되는 것보다 좀 다양해진 지문 자체가. 무슨 전자책 이런 거 나오니까 내가
전자책 지문은 못 봤는데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 매체 지문이 좀 다양화되고 또 무엇보다 매체를 이렇게 푸는 애들 많았을 거야. 아니 TV 방송, 아니 SNS 대화, 어차피 매체 특징이지 뭐 내용 읽을 거 있어.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작살났죠.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매체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서도 답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지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식으로 대강 뭐에 대한 지문인지 보고 지문 대강 보고 풀던 애들은 이번에 매체에서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웃네? 매체에서 틀렸네? 죽여버릴 거야. 매체 틀리면 죽인다고 그랬지.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용도 잘 봤어야 돼. 남은 기간 동안엔 언어, 즉 문법은 개념학습 완벽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매체 쪽은 실전 적용 능력, 다시 말하면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매체는 좀 많이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더 자세한 얘기들은 선생님이 문제들을 해설을 하면서 그때그때 짚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